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8월 10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못 다녀오셨죠? 예. 워낙 바쁘셔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정치 하한기 그래가지고 여름에 정치가 좀 쉬었죠. 다 쉬어서 대통령도 휴가 가고 야당 대표도 휴가 가고 정치부 기자들도 휴가 가고 또 평론하는 사람도 휴가 가고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현안이 많습니다. 하한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또 특히 이 법원이 그동안 휴전기였는데 이제 다시 재판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검사들도 아마 이제 휴가를 다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수사도 재개가 되고 하는데 우선 가장 핫한 이슈, 새로운 검찰총장.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 날 물러나죠. 드디어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는데 지금 4명 중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심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이제 계속 신부정 이야기했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재명 잡는 거죠. 아, 그렇죠. 이미 그렇죠.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이는 죽은 권력인데. 예, 예. 근데 옛날에 장수들 보면 직접 이제 나가가지고 막 칼싸움을 잘해서 무술이 뛰어나가 직접 잡는 사람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관우나 장비, 아, 예. 예. 여포 이런 사람 잘하잖아요. 말 들고 딱 나가가지고 적장에 목을 술잔 시키기 전에 따오겠다 하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략을 짜면서 장군들을 잘 활용해서 네가 누구는 누가 나가 잡아라 이렇게 지휘를 잘 짜는 전략. 제갈공명. 대표적으로 이게 제갈공명이죠. 예. 뭐 이순신 장군도 칼싸움하면 이게 아, 그렇죠. 못 이겨요. 칼 큰 거 들고 계시는 거는 그냥 이거 지휘용이고. 지휘용이요. 예, 그게 적장에 목을 베는 건 아니고 지휘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결국 신자용은 이제 호남인데다가 한동훈 라인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원석 밑에 그 차장이잖아. 예, 예, 예. 신자용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동은 저하고 동기라서 초임부터 잘 알아요. 아, 예. 옛날에 정두원 의원을 구속했거든요. 아. 저축은행 사건. 그때 변호사였죠. 예예. 대검의 중수부도 있었고. 예, 예. 이진동도 이게 계속 물 먹다가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최근에 그 급부상한 예, 예, 예. 이런 케이스인데 예. 조금 이게 어렵지 않나.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인관혁하고 예. 심우정인데 예. 인관혁은 이제 그 직접 칼 들고 이제 싸우는 예. 특수통. 아,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심우정이는 예. 제갈공명처럼 이렇게 예. 직접 칼싸움하는 게 아니고 기획하는. 그럼 심우정은 제갈공명, 임관혁은 조자룡, 관우나 뭐 간우, 장비 뭐 간우 조작하는 장비, 거죠. 조자룡 간에 실제 싸우는 거죠. 네, 실제로 싸우는가? 아, 예. 기획통이냐, 예. 실제 이제 그 특수통이냐. 예. 근데 그 지금 분위기는 이걸 총괄하는 게 정상명, 예. 그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김주현 수석 세 명이 안을 짜고 대통령이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특수통들은 좀 이제 뭐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오히려. 아, 특수통. 수사 본능이 있대요. 아, 한번 자기가 막 쫙 칼이 가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 쫙 가버리는군요, 그냥. 예. 예, 예. 쫙 가버리고 그때는 뭐 통제도 안 되고. 평생은 이제 뭐 칼 방향이 윤석열 쪽을 갈 수도 있고, 예, 예. 또 이게 예. 이재명 쪽도 갈 수도 있고, 예, 예, 그렇겠죠. 그런데 본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좀 기획통을 해서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재명이나 예, 예. 작전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직접 칼잡이보다 예. 제대로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제대로 검찰을 수습해서 제대로 조직을 이용해서 예. 이재명, 문재인 조국 잡는. 그- 그래서 이게 그 심우정 쪽으로 심우정 쪽에 이제 무게를 사례 실으시네요. 기우는 게 그런 이유죠. 아, 그러니까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서 생각하실 때도 지금 기획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무게추가 좀 기울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세 명이 결정한다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렇죠. 그 심우정이가 이제 검찰 과장 이 기획이거든요. 검찰 과장 할 때 이제 김주현 수석이 검찰국장을 했어요. 민정수석.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지금 법무부 차관이잖아. 예. 모시고 있는 게 장관이잖아. 예. 박성재.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박성재, 김주현이가 예, 예. 심우정을 아끼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심대평 지사가 예. 이번에 대선 때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심우정 그 아버님이. 저 차관의 아버지죠. 예. 이분이 심대평. 이분이
대선 때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예. 뭐 무엇보다 이제 뭐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워낙 두텁고 네. 최고 이제 그 엘리트 코스만 거쳐온 거죠.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네. 그러니까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그러니까 충청권의 맹주였죠. 예. 한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충청은 또 캐스팅 보틀 지역이었고 거기서 또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심우정 뭐 지금 검사장이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은 심우정은 이원석처럼 그렇게 외면하지 않겠죠. 미션을 주는데 자기가 또 뭐 정치하느라고 또 외면하지는 않겠죠. 자기 정치할 사람은 아니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원칙대로 뭐 소신대로 밀고 나갈 거로 보이고. 예. 이제 유일한 약점은 워낙 신부정에 잘나다 보니까 문재인 때도 이제 그 선두자로 검사장이 된 거예요. 동기들 중에 인관혁이는 이제 그 물문 거죠. 가 동기인가요? 예, 26기. 같이, 동기인데 임관혁은 이제 그 옛날에 특수통로 특수 1부장 이번 잘 나가다가 그때 윤석열 총장 때 아마 세월호 참사 단장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거의 다 무혐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눈에 가시지. 그렇게 됐었죠. 맞아요. 눈에 가시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된 거죠. 아마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정권이 검사장으로 이제 갑자기 잘 나온 거예요. 원래 사표내야 될 이런 분이. 근데 심우정은 이제 그 문재인 때도 잘 나가서 동부지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중에 후배들 중에 그때도 잘 나가고 지금도 잘 나가면 되냐? 이런 데 후배들이 몇 분 있고요. 이제 검찰 사이에서도 좀 그런 게 있겠네. 그때 좀 탄압 받아야지. 다 잘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의버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주옥순. 그렇죠. 의버연합이 보수단체 수사 좀 한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또 비판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큰 대세에 보면 아주 잘 나간 건 아니에요. 심우정이가 이제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동기 중에 선두자가 됐지. 그때 진짜 잘 나간 사람은 이성윤,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권력에 빌붙은 건 아니거든요. 뭐 그 정도는 결격사는 아니라 봐요. 이성윤에는 여기 비하면야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정치 검찰이었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물론 이 민생과 관련된 그걸 이제 수사를 지휘를 다 해야 되죠.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수사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신적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게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도.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는 심우정이 되든 인간형이 되든 신자영이 되든 이진동이 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수사라고 보세요? 지금 이원석이 하지 못했던 거. 지금 이제 그 새로 이제 총장이 바뀌면 총장이 수사는 아니잖아요. 원칙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이니까. 그래서 수사에 검찰의 주류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검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4명이 주류였죠. 4명은 이제 누구냐면 한동훈, 그다음에 동기 이원석,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지금 대검차장, 총장 후보 신자용, 신자용이 이제 처음에 검찰국장이거든요. 요게 특수통 사인방 구 주류가 이제 완전히 퇴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예. 기회가 뭐 한지가 아니면 이게 그 사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색깔 지우기라는 게 법조계에서 다 그래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 야전형 있잖아요. 야전 뭐 서울법대 엘리트 이런 거보다 수사를 많이 했던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게 4명의 칼잡이 검사장이 신주루로 지금 이제 가장 선두자가 이창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분도 이제 뭐 옛날에 주류하고는 이게 거리가 멀죠. 성균관대학 나왔어요. 서울법대 주류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캐비넷 다 열고 있죠 지금. 묵혀놨던 사건들. 이창수. 이창수. 그리고 이제 그 수원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지금 이분이 이재명 거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뭐 저 법인카드, 쪼개기 구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자동. 그다음에 대검의 검사장 부장 2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김태헌 공공수사부장. 김태흠. 김태헌,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공공수사부장 이게 선거 이번에 사범이 역대 최고 많거든요. 김태흠은 4년 전보다 이제
또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김태은. 예. 그분이 공공수사를 총책임이니까 중용될 거고요. 공공수사면은 저 선거법이죠. 저 하고 있죠.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반부패 지금도 총괄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양석조 이런 분들이 지금 한양대 출신이에요. 양석조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가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그 위주, 서울법대 위주 그 엘리트 그룹하고는 이제 좀 다른 거 실력으로 완전히 실력으로 이제 하는 거죠. 실력으로. 언더독으로 검찰에서는 예. 처음에 이게 좀 소외된 비주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나 이렇게 출신이면은 웬만하면 다 승진돼서 가는데 이제 그 주류가 아닌 대학을 나와서 검사가 된 사람들은 실력을 발휘해야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검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창수, 그다음에 그 김유철,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김태은, 태은, 양석조 양석조. 예. 이런 데 신주류 사인방이 합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예, 예.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이 김유철은 아예 수원에서 현재 그 쪼개기 후원금하고 버카로 소환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두 개를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다음에 중앙지검에도 이재명 사건이 많아요. 대장동 많이 있죠. 예, 예, 예.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반부패 부장 양석조도 이재명 잡는 거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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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군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누가 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다. 현재 그 여의도 대통령 예, 예. 이재명을 잡는 게 수사에 예. 가장 아마 핵심이고 여의도 이미 뭐 문재인은 조국은 죽은 이미 권력이에요. 문재인 죽은 권력이고 예, 예, 예. 조국이는 이게 시한부 권력. 그 시한부죠. 시한부죠. 예, 이제 따라서 대부분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여름만 지나면은 예. 그거는 금방 누가 하면 되고 아. 아마 이제 이재명 사건 마무리해서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렇죠.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죠. 그렇죠. 이재명 사건을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본인이 구속 피하기 위해서 막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작에 이원석이 그걸 막았어야 됩니다. 막아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 제대로 청구하고 해서 이 사법 처리를 지연 제값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후임 검찰총장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누가 제일 적임자냐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검찰총장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사들을 내분. 조금 전에 네 사람 이창수, 김유철, 김태은, 양석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다른 이 현직에 있더라도 뭐 수원지검장 이렇게 있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그 수사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자 그런 라인업이 이제 좀 그려지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예. 이 네 사람은 그 구주류 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신자용을 대체할 그런 그 핵심 검찰의 그 포지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적폐 청산을 신적폐를 청산할 신주류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수사만 말씀드리면 예, 예, 이재명은 이제 변호인 의견서로 18일 이후에 놓겠다. 예. 8월 18일 놓겠다. 예, 그렇게 했다고 하대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외면하다가. 예. 그게 배소인이 월급 받은 게 3억. 그다음에 그 관용차 5천. 예. 그다음에 버카 2천. 그다음에 특활비 현금으로 준 게 2천. 예. 3억 9천. 예. 요게 이제 김혜경, 배소연하고 이재명이가 공범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공공수사부에서요. 공공수사부. 예, 공공수사부. 예. 그다음에 그 형사육부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특수죠. 형사육부에서 이제 그 저번에 쌍방울 대북 선거 기소했잖아요. 예. 그 부에 왜 서현욱 부장을 서현욱 고발했잖아. 그렇죠. 공시에. 예, 기소한 검사를 기소장에 허위를 썼다고 세상에 재판에서 다뤄야 될 걸 공수처에 고발을 한. 예. 법부에서 이제 그 7월 달에요. 쪼개기 후원금 다시 다 불렀어요. 그래요? 그 쌍방울하고 이제 KH그룹에 네. KH그룹에 임원 한 명하고 하루에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첫날에였잖아. 요걸 이게 다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하면 예. 저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왜 도이치모터스 담당하는 예. 그 부가 왔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파우치백 예. 담당하는 부 예. 김성호 부장이죠. 일부 예. 일부 예, 추가 조사해도 되겠느냐고 예. 물어보고 하라고 해서 다시 디올 파치도 같이 조사를 했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수원에도 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법카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도 그날 예. 물어서 한 번에 그 두 개를 아마 다 조사하고 종합검사네. 종합조사, 종합조사.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예. 그게 그 수원에 두 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남에도
계속 지금 불러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강백신 검사가 예. 이 강백신 검사가 이제 22년에 시사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그 한국의 차세대 리더 아, 그거 100인에 뽑아요. 들어갔습니다. 그거 뽑아요. 예. 예, 거기 들어갔어요. 시사전. 아, 그래요? 야, 2022년에? 예, 2022년 그때 뭐 했지? 그때 반부패 3부장으로 예. 김용희하고 구속하고요. 이재명의 재산을 다 추적했어요. 그때 왜 김용희가 8억 얼마를 받았잖아. 예. 요게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써 있다. 예. 요걸 이게 맞아, 추적했어요. 맞아. 그때 그 미래 이끌어갈 예, 100인. 차세대 리더 100인. 100인이 현역 검사가 가기 참, 뽑히기 참 어려울 텐데. 대단한 사건을 제가 이제 강백신만 보니까 예. 이분이 특검 진경준 옛날에 검사장 있잖아요. 예. 넥슨. 예, 넥슨. 거기 특검부터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최서원 거기 특검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국 정경심 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부장 할 때 이재명 하면서 이제 김용을 구속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부장 옮겼잖아. 옮기면서 다시 김만백 신앙님 다 이게 수사했잖아.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자동 판교 1등 호텔 해라고 특명을 받고 성남 갔잖아. 야, 그 사람이 한 것만 봐도 책이 책 한 권 쓸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저도 다 아는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들어갔네. 별명이 뭐 일 중독자입니다. 근데 워낙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예. 옛날에 일본하고 축구 한일전에서 프리킥으로 골 넣어가지고. 검사들끼리 하는 거. 예. 한일 검찰들. 그러니까 만능 스포츠맨의 별명이 일 중독자야. 그러니까 이제 탄핵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그것도 임박했대. 그건 아마 새로 검사 오면 정자동 그것도 소환할 건데. 지금 정지상부터 한대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초조할 거예요, 본인이. 막 초조하고 해서. 이게 참 궁금해요. 이거 수사 이야기고, 수사 이야기를 좀 더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아마 수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김정숙이에요. 김정숙 소환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면 계속 연기가 여기저기서 막 피어올라요. 샤넬 자켓과 관련해서 무슨 어떤 전시를 했던 그 책임자를 소환을 했고 또 경찰에서는 감봉권 특수비로 옷 산 거 그걸 또 참고인들을 소환을 했잖아요. 의상실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검찰이 타지마할과 관련해서 이 문체부 과장, 외교부 과장, 그다음에 인도 대사관 직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보니까는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참고인들 다 조사했으면은 본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김정숙 수사를요. 수사팀에서 이건 이제 팀의 잘 아는 부장 후배한테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서면 조사를 하기로 서면 그래요? 조사를 올렸대요. 왜? 아니 처음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대면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고전에 그렇게 그 전에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기류입니다. 그게 저는 소환이 임박했다는 게 세 가지 제가 논거를 들어보면요. 왜 임박했냐? 첫째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밑에 참모한데 자기가 이제 김건희하고 그다음에 김정숙은 자기가 처리하고 나간다고 했대. 김건희하고 김정숙 처리하고 나간다. 파우치백이는 뭐다. 그러면 이제 처리하고 나간다 이 말은 9월 15일 날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쯤 불러야 처리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원석이 처리하고 나간다 했는데 그래서 처리하려면 지금 불러야 된다. 이게 첫째 임박한 이유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형사 2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형사 2부에 조아라 부장이 하는 게 세 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샤넬, 그다음에 타지마할, 그다음에 경호원 수영강석 세 개가 있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부에 하는 게 옷값. 의상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지검에서 하는 게 특활비 송금. 문다현한테 송금했고. 그거 있죠. 문다현한테 이제 열흘 동안 돈을 송금했잖아요. 뭐 경호처까지 경호원까지 동원돼가지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논거가 이제 휴가 중이면 2주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참고인들을 출소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때 7월
초에 문체부, 그다음에 외교부 말에, 그다음에 그 인도 대사관, 최근 인도 대사관 직원. 지금 이렇게 법적 휴전기인데도 그렇네. 휴전기인데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김정숙도 종합 수사를 해야 돼요. 김정숙도 종합 수사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앙지검에서 부르면 한번 부르면 문다의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 배우자니까 그러면 자꾸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주지검이 부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타지마를 묻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죠. 여사님, 이번에 문다희한테 돈 보낸 것 좀 물어봐도 됩니까? 다음에 따라오시겠습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김건희사 김건희사도 거래가 했잖아요. 이번에 종합 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지검이 지금 이제 농구로 하면 이게 올코트 프레싱이에요. 모든 검사 9명을 다 투입해가지고 터는데 이런 거는 이게 오래 못해요. 오래 하면 안 돼. 다른 수사도 해야 되잖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게 마무리할 때 쓰는 기법이잖아. 농구로 치면 처음부터 올코트 프레싱하면 선수들이 힘들어 죽지. 그렇지 이제 구조 올리기 전에 종료 올리기 전에. 그렇죠. 한 5분 남기고. 올코트 프레싱하죠. 마지막 힘 다 쏟자. 그러니까 지금 전주지검이 올코트 프레싱 들어가잖아. 이거는 이게 종결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지. 중앙지검과 전주지검이 물론 경찰권은 송치대만 묻지만 그건 아직 못 묻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례에 보면 임박한 이유가 진짜 이원석이가 자기 끝낸다고 했다. 임기 중에. 그다음에 휴가도 없이 중앙지검에서 계속 참고인 다 불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주지검에서 모든 검사를 투입해서 올코트 프레싱을 펴고 있다. 이거 봤을 때 김정숙을 오래 이끌 수는 없다. 김건희에서 소환 조사했잖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김정숙이 검찰에 불려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검사들이 차례로 쫙 들어오겠네요. 제일 처음에 타지마을 수사하는 검사, 그다음에 간문권 수사하는 검사, 그다음에 샤넬옷 수사하는 검사. 다 다른가요 지금?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형사 2부 형사 부장이 2부. 합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조아라 부장이 할지 부부장이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부장이 가서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근데 김정숙은 전직이잖아. 약간 한 단계 아래잖아. 아마 이제 이재명이도 지금 부부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부는 부장검사가 하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부장검사 직접 했어요. 그랬죠. 이원숙 총장 그때 특수부장 할 때 보면 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부장이 하지 않을 것 같아. 부부장이 할 것 같아. 세 명이 그 한 건이에요. 샤넬, 그다음에 수영강섭, 타지말, 요래가 한 건 조사하고 끝나면 이제 전주지검에서 부장이 오죠.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묻는 거죠. 특활비로 문다에서 보낸 거 있잖아. 요거 묻고 그다음에 관본권은 이제 그거는 옷 사는 데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경찰에 있어요. 거기 송치가 되면 이제 같이 묻는데 송치가 안 되면 그거는 다음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김종숙은 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소환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원석이 자기가 끝나기 전에 왜 김건희, 김정숙은 마무리하겠다고 해요. 문재인, 이재명을 마무리해야지. 왜 이재명은 마무리하겠다 했죠.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이재명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안 오잖아. 지금 안 7월 4일 날 소환했는데 오면 끝냈죠. 8월 18일 이거 잡아놓고 전당대 잡아놓고 지금 이원석의 생각은 법카하고 쪼개기 요까지만 해서 일단 자기 짓고 그다음에 정자동하고 배소영 2,400여원은 이제 후임 총장인데 그런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법카까지 끝내고 퇴임을 했죠. 근데 이재명이 안 오버린 거잖아요. 그렇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문재인은 처음부터 자기 손 안 된다. 문재인까지 손 안 된다. 문재인 쪽에 뭐가 좀 지금은 이제 이원석 총장 측의 이야기 들어봤더니 측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 문재인이 안 된 게 내 책임이냐? 누구 책임인데? 대통령실에서 원하지 않았지 않냐? 윤석열 책임이라고 드는 거죠.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강하게 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네요. 그래도 그 밑에서 하겠다면 총장이 해야지. 그걸 총장이 지금 누구 핑계 대느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해라야 합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엄청나게 싸웠다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지. 그렇지 원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하라고 관여를 안 한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기류를 보고 예. 위에서 안 시키니까 뭐 대통령 뜻도 그냥 그게 아닌가 마음대로 추측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자기가 이게 왜 대통령 핑계 대느냐고 대통령이 저하고 논쟁을 했죠. 그럼요.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직접 뭐 하라 마라 해. 그러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임명한 뜻을 알아야죠.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그때 2월 달 한참 이창수가 많이 소환할 때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원석이 문재인 수사 막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게 2월 달이더라고. 아, 그랬네. 지금 이게 8월 달이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와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핑계 대면 안 되고 그거는 본인이 문재인 수사 못한 거는 예. 본인이 반성해야죠.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가 문제가 몇 개냐고 오늘 예. 그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도 있잖아요. 아, 예, 칼럼 봤어요. 근데 본인이 한 개도 안 했잖아요, 수사를. 다 막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핑계 대면 안 된다 봐요. 어쨌든 이제 이원석을 이렇게 핑계 대면서 퇴장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합니다. 어쨌든 퇴장을 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저희들이 짚어봤듯이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정 운영에도 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 조국 때문에 그 엉망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엉망인데 새로운 검찰총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왠지 느낌이 심우정이 잘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워낙 법무부 장관하고요. 민정수석이 워낙 아낍니다. 원로들이. 예. 이게 예. 뭐 옛날에 검사장 했던 분들, 총장 했던 분들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이게 너 서면서 심우정이 동기지. 그 뭐 이런 많이 물어보고요. 칭찬을 많이 해요. 워낙 이 인품이나 예의가 바르고 집안이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밑에도 이게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딱 거쳐야 될 자리 있잖아요. 군대로 치면 형사 1부장, 그다음에 검찰과장, 그다음에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다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게 가장 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아요. 요즘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거 많이 보거든요. 이 공적이 돼버려서 한동훈 사단이 이원석하고 이원석 한동훈을 하나를 보거든요. 근데 워낙 원로들이 안 좋아해요. 원로들이. 검찰 조직 안에서. 원로들이. 정치적인 건 이제 별개라고. 별개고. 검찰 조직 안에서. 근데 이 사회 원로들이 심우정이는 전부 다 귀여워하고 그렇게 해요. 적이 없어요. 참 이게 독특한 또 캐릭터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 변호사께서 이게 다양하게 또 취재도 하시고 전화도 받고 또 그 내부 사정을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 그 선거할 때 그러니까 판세를 분석할 때 착 이렇게 하잖아요. 진행되는 거 봐서 하나는 경합, 하나는 유력, 하나는 확실시. 자, 경합. 그 심우정이 총장. 예. 지금 저는 자신 있게 요즘 7, 80%로 그래요. 7, 80%. 전부 그래요. 기자들도 만나면 그래. 뭐 SBS 기자들 막 팀장들도 저하고 누가 되나 막 기자들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예. 여러 군데 하면 한 7, 80%다. 그러면 보통 유력과 확실시 사이네. 유력과 확실시. 근데 저 방송하면서 저번에 그 정치를 많이 틀려가지고 법률을 많이 틀린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정치 그 결선 투표 간다고 했다가 정치는 그 사람들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법률은 요즘 좀 많이 맞췄어요. 요즘 법률은 많이 맞췄어요. 이창수 중앙지검 나온다는 거 여기서 최초로 지금 맞췄잖아요. 법대로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죠. 이창수.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 4명 그 압축된 거. 이것도 저 심우정 다 맞췄잖아요.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4명 압축된 거 보고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건데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예지력, 어떤 정보력, 판단력 다 종합을 하면은 심우정이 될 확률 70 내지 8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지금 4개 재판을 받는데 4개 재판 중에서 뭘 제일 무서워할까? 2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0일 보내드리고 있는 수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